오래 걸렸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빌라 지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3 월천대사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재개발 알짜 지역 탑5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을 하면서 좋은 장점들만 저희가 언급했는데요. 조금 위험과 리스크는 없는지도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자 합니다. 김재경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지경 소장입니다. 저번 주에 정말 통쾌하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재개발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야기, 미래 가치 뭐 이런 것들 많이 나눠봤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이 좀 위험성도 있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 한번 따져봐 주세요. 우선은 재개발하면 떠오르는 리스크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맞다. 물릴 수 있다. 아이고, 물릴까봐. 오래 걸린다. 물릴까봐. 자, 이제 리스크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는 일단 시간. 제가 미래 가치 얘기했을 때 완공이 되면 현재 가치와 비교해서 그 투자 차익을 볼 수 있다. 이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안 가. 시간이 진행 단계를 거쳐 가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돼가지고 막 멈춰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우선 첫 번째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얘기해서 이거 두 번째는 청산의 위험성. 제가 저번에 보다 보니까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한번 정리를 해봐 주셨더라고요. 일단은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이 있고 안 나오는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 공부 얼마나 방대해요. 그런 걸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조합에다 물어봐라, 뭐 구청에다 물어봐라 하는데 구청도 사실 잘 모르고요. 조합은 사실 빨리 진행하자 이거를 판단하는 데지 뭐 안 나온다라고 했었지만 나오는 것도 있고 나온다라고 했었지만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개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오래된 부동산 좀 재개발이 많았었던 지역, 대표적으로 흑석뉴타운 같은 데는 완공까지 가보면서 청산당한 사례들도 보고 입주할 때 어떤 식으로 분양 신청하는지도 알고 부동산들도 점검해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같은 경우는 정리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선 부동산 투자할 때 제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 거가 우선은 조합 설립인가 난데를 가라. 저희가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재개발하면 오래 걸린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합 설립까지가 오래 걸려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얘기할 때 재건축도 사실 오래 걸리는 건 매한가지인데 사람들이 재개발하면 뭔가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런 생각들 같잖아요. 재건축은 주민들이 처음부터 원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안전진단도 네, 그렇죠. 주민들이 신청하고 요금을 해가지고, 예. 그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금방 가요. 조합 설립인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방 설립되지만 반대로 재개발은 뭐냐? 그냥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구역 지정해가지고 여기 아파트를 짓지 않는 이상 수선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가 재개발 구역 지정됐대. 그래서 막 누군가가 추진위원장 나타나가지고 동의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었잖아요. 동의율 자체를 모으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맞아요. 70% 넘게 모아야 돼요.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75%를 맞아요. 모으는 게 이 5% 모으는 게 정말 진짜 힘들어요. 오래 걸려요. 예. 그런데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가 받기까지도 어려웠는데 구역 지정도 안 됐다. 이런 데들은 진행이 전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5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됐다라고 하면 사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냥 빌라 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꼼꼼하게 유의해 보시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청산할 때 쉽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주비 대출이 실행된 것은 일단 조합원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재개발주를 많이 해봤는데 와중에 조금 운이 좋아서 이주비 대출을 작년에 처음 해봤어요. 세상에 서류가 얼마나 많이 뛰어나오는지 많습니다. 아침에 9시에 현장 가가지고 5시에 끝났다니까요, 그게. 서류를 정말 2중, 3중 검토를 하더라고요. 여긴 조합원 확실하고 조합원 물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거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이 승계된 것 보시면 심플하고 또 하나는 조합을 직접 가셔가지고 조합에 이렇게 명부가 있어요. 그럼 찾아보면 한 구역 안에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같은 세대가 그거를 조합 가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끔은 조합에서 놓치실 때도 있긴 하더라고. 조합이 막 해산됐다 또 만들었다 해산됐다 만들었다 이런데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리스크 중에 하나다. 지금 사두면 후회하지 않을 재개발 알짜 지역 탑5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말씀해주신 사업성 판단 기준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유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네,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해 보도록 하자면 저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데를 가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라는 거는 오래 걸리더라도 완공까지 가거든요. 두 번째,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봐가지고 내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높은 데를 가라. 간혹 보다 보면 투자 금액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솔직히 10억 있으면 흑석, 살짝 좀 저렴한 물건 찾으면 한남성수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투자 금액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랑 비교해 봤을 때 네. 먹을 게 얼마나 있는지 금액 대비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률 이거를 봐서 높은 데를 가라. 세 번째는 가능하면 투자 금액 낮은 데를 가라. 우리가 재개발 지역 보다 보면 뚜껑 물건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무허 건축물. 입주권 여부 잘 예. 따져보셔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감정 가격 해봤자 뭐 500만 원, 잘 나와요 1000만 원 이거밖에 안 돼요. 사실상 매매 가격이 전부가 프리미엄인데 10배. 얘네가 거래가 잘 돼요. 초투가 싸거든요. 초투가 일반적인 물건 대비 1억에서 2억, 심지어는 뭐 3, 4억 차이 나는 데들도 있어요. 매매 가격. 이 수공 물건, 무허가 물건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금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입주 직전이 되면 분양권에 밀려요. 그런데 그래도 거래가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네 이거 번째. 되게 중요해요. 네. 현재 가치가 보기 쉬운 데들, 예를 들어서 주변 신축 아파트가 딱 가격이 얼마 잡아주는 데들은 누구나 다 그거를 봐요. 그런데 현재 가치가 명확히 안 보이는 데들, 이런 데들을 들어가는 게 좋다. 딱 오늘 제가 5가지 꼽아주는 데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데들은 주변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 재개발 지역 자체가 워낙 낙후된 맞아요. 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완공돼서 10억이 넘어가? 말도 안 될 것 말도 안 같은데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는 얼마로 투자했는데 얼마를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거를 높게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좀 더 낮게.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격이 좀 더 치고 올라가기 어렵겠죠. 그런 그렇죠. 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재개발지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5군데를 꼽아보았어요. 뽑을 때 나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뉴타운 지역만. 규모가 못해도 막 몇천에서 막 만 넘어가는 그런 규모들을 자랑하는 데들을 꼽았고요. 두 번째는 조합설 인가 단 한 데들. 난 데들. 세 번째는 가능하면 좀 빠른 데들. 음. 그리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데들. 또 제가 기준 4번째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현재 가치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데들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엄청 뜸들이시네. 그래서 어디? 가장 첫 번째 광명 뉴타운, 광면 두 뉴타운. 번째 신림 뉴타운, 세 번째 상기 뉴타운, 네 번째 이문 휘경 뉴타운, 다섯 번째는 수색 증산 뉴타운. 이렇게 가져와 보았습니다. 예. 투자 금액부터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투자 금액 순으로 봤었을 때 광명 뉴타운은 금액이 낮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좋아요. 광명 1구역은 곧 관리처분 인가거든요. 네. 광명 9구역은 사업시 인가 나고 지금 분양 신청 중인데 얘네 투자 금액이 무려 2억 3천이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싸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광명 9구역 그리고 광명 1구역이 일반적인 광명 뉴타운 중에서도 소액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고요. 광명이 구역이 정말 많아요. 12구역 막 이렇게 16개예요. 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구역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속도가 빠르다. 근데 일반적인 재개발 구역들 봤을 때는 광명 뉴타운 한 통상 3억 정도는 들어가요. 그래서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보면 주목하면 좋은 게 25,000세대예요. 광명 25,000 뉴타운만 세대. 해도. 근데 철산까지 막 이렇게 해서 보면 거의 3만 세대가 넘어가는 엄청난 대단지거든요. 네. 사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것도 하나가 명확하게 시세가 안 보이는 거. 왜냐면 광명 그쪽은 사실 명확하게 비교할 만한 아파트 가격도 없는데 얘네가 완공이 되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단 상기 뉴타운 먼저 얘기할게요. 위치를 보면 노원구 저 끝에 있어요. 맞아요. 단곡에. 예. 단곡에 4호선 종점이죠. 이번에 프로지오 입주했습니다. 네, 상계 4구역 센트럴 푸르지오가 입주를 했는데 얘네가 무려 33평형 가격이 벌써 10억이에요. 노원구 신축 아파트가 10억이야. 와, 이렇게 되는데 4구역 저희는 10억 넘어갈 줄 알았었거든요. 맞아요. 저 투자자들은 전부 다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랬는데 얘네가 명확하게 입주하기 전에는 노원구 특징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금액을 가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 뉴타운이 약간 좀 저평가된 게 있었는데 상계 뉴타운 4구역 이번에 입주하면서 얘네들이 가격을 딱 잡아주니까 상계 뉴타운에서 1구역, 2구역, 5구역 얘네 딱 여기서 가깝거든요. 얘네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금액은 3억인데 제가 분명에서도 이 얘기를 살짝 안 했었구나. 가져온 이유 중 하나는 살짝씩 조정된 데를 가져왔어요. 지금 시점에서 투자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데 기왕 들어갈 때 좀 싼 데를 들어가면 좋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한남성수 흑석 좋은 건 알겠지만 금이 계속 그대로예요. 예. 그래서 광명도 보면 한 3천에서 4천 떨어진 금매물들도 있고요. 네. 지금 상계 뉴타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1,000에서 2천 정도가 빠진 상태예요.
지금 투자 금액 보통 한 3억 선이었었는데 2억 8천, 2억 7천 선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상기 뉴타운이다. 그리고 인서울 하려고 했을 때 또 상기 뉴타운이 마지노선이에요. 내가 경기도 가긴 싫어. 그런데 서울로 오고 싶어. 그러면 상기 뉴타운이 좋든 싫든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이 신림 뉴타운. 작년에 정말 핫했습니다. 2019년도 초가 정말 장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그 와중에서 맞아요. 가격들이 다 떨어질 때 혼자만 팍 올랐어요. 치고 올라갔던 데가 바로 신림 1구역. 신림 뉴타운은 상기 뉴타운이랑 살짝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상기 뉴타운이 가장 싸다라고는 했지만 저기 강북의 끄트머리인데 한강 이남으로 봤을 때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신림밖에 없다. 우리가 상기 뉴타운은 딱 진입했을 때 서울에서 가장 싸다라고는 얘기했지만 맞아요. 강북이 재개발 워낙 많잖아요. 금액선에 따라서 쭉쭉쭉쭉쭉 라인이 있는데 한강 이남에서는 신림 말고는 없어요. 신림에서 조금만 더 투자해서 노량진 이게 아니거든요. 네네. 신림에 2배 넘게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노량진은 참고로 말하자면 투자 금액이 못해도 8억은 필요한데 신림은 그 네. 뚜껑 물건이 3억 5천 선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무허 건축물 싫어,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 빌라 물건 4억 3천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신림이다. 그러니까 네. 신림 뉴타운이 싫다라고 했을 때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야. 한강 이남에서는. 자, 그럼 이제 다시 저희가 네 번째 강북으로 다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경 뉴타운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문희경 뉴타운은 금액이 조정된 대주 중에서 입지가 좀 괜찮아요. 여기보다 좀 더 좋은 데들 중에서는 이렇게 빠진 데가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투자 금액이 25평형 신청한 데들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무려 5천만 원이 빠져서 지금 한 4억 5천짜리 물건도 있어요. 33평 신청했으면 플러스 1억 정도 더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문희경 뉴타운의 특징은 동대문구 개발호재, 청량리에 GTX도 2개 노선 들어가고 맞아요. 각종 역세권 개발들 워낙 많기 때문에 호재도 정말 많고요. 이문희경 뉴타운이 또 주목하면 좋은 거가 전체적인 속도가 빨라요. 당장 이문 1구역, 3구역, 휘경 3구역 다 지금 관리처분 인가 나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전체적인 뉴타운 완성이 빠르다. 휘경 1구역, 2구역 같은 경우는 가격 높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더 올라가요. 왜냐면 아직도 서울에 연탄 떼는 데가 있는 데가 이문희경이에요. 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지역인 수색 증산 뉴타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문희경 뉴타운과 똑같은 컨셉이에요. 첫 번째, 가격이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얘네들 지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비슷한 거는 전체적인 속도가 빨라요. 막 네. 수색 13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장주인 증산 2구역까지 얘네들 다 관리처분 인가나고 2주도 다 끝나서 수색 증산 뉴타운 한번 가보시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빌라 지역들 막 산동네 막 이렇게 막 있었었는데 철거 싹 했습니다. 이제 분양만 앞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입주에 대한 속도가 빠르고요. 또 투자 포인트 했었을 때 직접적인 시세 형성이 비교가 어려운 데가 좋다 얘기했었잖아요. 네.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는 바로 맞은편이 마포구 상암인데 상암의 월드컵 아파트들 좀 연차 좀 돼서 예, 연차가 됐어요. 직접적인 신축 아파트 비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젤 뉴타운 얘기하자니 입지는 수색 증산이 좀 더 좋은데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애매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수색 4구역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2020년도 6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 33평 가격이 입주하는데 벌써 12억이에요. 분양가도 네. 엄청 쌌어요. 33평 분양가가 6억이었나? 더블 됐네. 근데 수색 4구역도 위치 보면 위치가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에요. 그런데 더 가까운데 수색 4구역도 지금 벌써 12억이면 증산 2구역 이런 데들은 얼마나 비쌀까가 막 눈에 막 그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수색 증산 뉴타운 들어가면 좋고 수색 증산 뉴타운은 기본적으로 한 5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한 5억은 수색 13구역.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증산 2구역 같은 데는 못해도 6, 7억은 있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이문희경 뉴타운, 수색 증산 뉴타운 둘 다 해당되는 건데 분양이 앞두고 있어요. 분양을 앞두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 건설사가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기 맞아요. 시작하거든요. 뉴스에서 많이 이제 노출 빈도가 높아지면서 인기를 끌게 되죠. 마지막으로 지금 재개발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단언컨대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재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또 중요한 거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부분들 있죠. 시간, 청산의 위험성, 그런 위험한 부분들 감안하시되 초기 지역들 말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데들, 명확하게 진행이 되는 데들 들어가 보시면 정말 큰 수익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투자와 재개발 투자는요, 기다림이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직박TV 구독자분들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판단력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게스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